국뽕은 우리만 좋으면 된다. 남이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다는 게 국뽕이고, 국장은 근거가 있다. 우리보다도 다른 쪽에서 먼저 인정을 해줘야 그게 국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제공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저는 유튜브에서 CR의 꿈이라는 역사 지정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CR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새끼를 까기 위하여 준비한 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식물로 바꿔보면 시종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현재는 별 볼 일 없고 크게 볼품 없지만 미래와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CR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동물과 식물의 크기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감자가 씨알이 굵다, 또 혹은 뭐 붕어가 씨알이 어떻다 이런. 그러니까 그 역시도 보통 작은 물건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씨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은 정치학을 했고 또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 사는 그에 대한 그 모습을 관찰하고 하는 게 아주 취미의 하나였었는데 그걸 다 모은 게 사람 사는 모습을 모은 게 역사입니다. 오늘도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를 저 나름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부분이 이제 역사 지정학이 되겠습니다. 예, 지정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는 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무슨 반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리하고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분야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사실은 지리가 결정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나라가 평야가 많으냐, 혹은 뭐 유난히 산이 많은 나라냐, 혹은 아주 추운 나라냐, 위도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지리적인 요인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지정학인데 지오그라피라 그러죠. 지오팔리틱스라 그러죠. 그 지오그라피 플러스 팔리틱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리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역사를 대입시키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 지정학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그 나라의 현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역사 지정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 사람하고 더불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부 품앗이를 하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는 내가 강의를 하고 당신의 전공,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는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각자 다 재주가 다르고 관심 분야, 취미가 다를 테니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평생 공부 공동체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는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지게 살자 하는 의미에서 재미지게라는 어떤 그 비영리 이 조직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아주
정말 재미지게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창구를 바꾸셨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절반이면은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0분짜리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일주일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제작이라든지 촬영, 이건 제 와이프가 맡아서 합니다. 와이프랑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유튜브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10만 구독자를 꼭 달성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언제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저 CR의 꿈은 10만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파워 유튜브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10만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10만 유튜브가 되면은 이제 그 유튜브 구글 측에서부터 그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실버 버튼이라는 어떤 상패 같은 건데, 그걸 이게 저한테 줬고, 그 구글과의 사업 파트너로 막 일종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뻤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이렇게 10만이라는 그건 말하기 좋아서 저도 일종의 파워 유튜브다, 한마디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10만 유튜브를 되고 싶다고 한 거지, 뭐 숫자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이다 보니까는 역사는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 포인트, 뭐 퍼스펙티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을 하자. 서로 간에 우리가 뭐 전문학자도 아니고, 또 근데 전문학자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아탑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술 논쟁,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소위 이제 저는 막 지식 소매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식 게릴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거론될 때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서로 하지 않고 덮어놓고만 지나가면은 소위 말하는 백년하청이다, 100년이 가도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도한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댓글을 즐깁니다. 일단 제 시각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댓글을 좋아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무펄보다는 악펄이 낫다 하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자판으로 댓글을 달지를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쉬운 언어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제 강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앞뒤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자.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각자 흩어져 있는 지식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되었고 이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나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명료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네, 이런 댓글을 참 많이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제 강의의 어떤 강점.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은 어두운 것보단 밝은 거, 비관적인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걸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원칙, 이렇게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의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첫째, 우리는 아주 전통 있고 유서 깊은 민족이에요. 이게 역사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서기와 서기 전, BC, AD 이렇게 나누는데,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때 있던 민족이, 있던 나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의 전 세계에 유일하지 않나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이전에 뭐 로마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터키, 페르시아 이런 게 있었지만은 다 몇천 년 동안 국권을 잃거나 혹은 이제 터키나 페르시아,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류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는 비잔틴 제국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스만 티르크, 뭐 셀주크 티르크 하면서 티르크족이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사산조 페르시아, 무슨 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럴 때에 또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 많은 부분은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었고, 그러니까는 뭐 이탈리아는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1800년대에 재통일을 할 때까지 이탈리아는 뭐 천년 이상 그냥 도시국가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이제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그 한반도 안에 그때 서기가 갈라질 때부터 벌써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그대로 있었고 만주 땅에는 부여라는 우리의 조상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통 있고 유서 깊은 민족이었고, 두 번째 우리는 문화민족이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예요. 직지. 그거는 그 서양의 정보혁명을 불러일으켰다는 구텐베르크보다도 무려 1세기 가까이 100년 전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목판 활자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만든 석가탑안에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 인쇄물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벌써 목판 인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활자 문화, 인쇄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식사회가 발달했었다는 이야기고 식자층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문맹자보다는 문해율이 높은 나라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활자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굉장합니다. 우리가 문자로 인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문자를 쓰는 시대는 역사시대, 문자를 쓰지 않는 시대는 선사시대. 그 다음에 문명도 뭐 4대 문명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문자가 있는 문명은 발전을 하고 문자가 없는 문명은 아예 문명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자가 뛰어났다 하는 그 민족은 결국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 앞서 나가는 민족이다, 선진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의 총합이 언제 어디 와서 만나느냐,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나라 글자 문자를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을 가진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한글 언제 누가 어떤 원리로 만들었다, 제자 원리까지 밝혀진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 한글은 우리가 내세우기보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공이 세계 제일 쉬운 문자다, 제일 배우기 쉬운 문자다, 가장 작은 알파벳으로 가장 많은 발음을 할 수 있는 문자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자 중에 최고의 문자다는 걸 인정받는 게 한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톡을 하는 세상 흔치 않습니다. 한글의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한글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국장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산을 올린 나라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혹은 성정원 일기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강의를 하시면서 스스로 민족주의자, 더 나아가 국장주의자라고 하셨습니다. 국장이라는 게 잘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국민들한테 강한 자긍심, 자의식을 심어줬었습니다.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이야기를 그냥 입버릇처럼 하게 만듭니다. 어린 애들까지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신으로 미국을 세웠느냐,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 그러죠. 뭐 파이오니어 혹은 프론티어 정신, 무슨 변경을 개척하고 개척자 정신, 이걸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꾸 주입을 시키고, 일본 야마토 다마시라 그러죠. 대화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이야.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화합을 잘하는 민족이야. 이걸 갖다가 또 끊임없이 상기를 시킵니다. 중국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중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꾸 국장 의식을 심어줘야지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근데 우린들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굉장한 국장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국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뽕과 국장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뽕은 근거가 없다. 국뽕은 우리만 좋으면 된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다 하는 게 국뽕이고, 국장은 근거가 있다. 우리보다도 다른 쪽에서 먼저 인정을 해줘야 그게 국장이다 하는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한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네 글자,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여린 히읗이라든지 이걸 찾아내면은 우리 한글이 그야말로 지금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발음들, P와 F 발음의 차이, L과 R 발음의 차이, 혹은 번데기 쓰 이렇게 하는 그 발음, 오줌 쉬 하는 그 발음들도 그 네 글자를 살리면은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저는 애국심과 민족 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도대체 친일파인데 누가 친일파냐? 라고 이제 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렇게 하면 친일파고 요렇게 하지 않으면 친일파가 아니다 하는 그런 거 아주 반응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야기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고, 너무 많고 구독자들이 원하는 거, 저 역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갈 길은 먼데 해는 짧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느끼는 심정입니다. 60대 부부 유튜버로서는 정말 버거우시겠네요. 벅찹니다. 벅차면서도 사는 재미입니다.